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조병혜입니다. 아까 사회자분께서 이제 문해력 말씀해 주셨는데, 문해력 요즘에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핫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해력 하면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1학년 들어가서 한글 깨치고 뭐 단어, 문장 읽고 어휘 알고 모르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해력이 리터러시랑 같은 말이에요. 리터러시의 우리말 번역한 게 문해력이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1922년 동아일보에서 문해력이라는 말을 최초로 썼더라고요. 그때 리터러시라는 말을 번역해서. 그리고 문해력의 원래 말이 리터러시입니다. 이제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맥락이 디지털 리터러시, 그다음에 뭐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문해력 하면은 글을 읽고 쓰고 어휘를 알고 뭐 글을 읽고 잘 이해하고 이런 정도로 국어 시험 잘 보고 성적 잘 보고 수능 잘 보고 국어 영역 잘 보고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그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하면은 뭔가 기술도 알아야 되고 다양한 뭐 소프트웨어도 알아야 되고 뭐 AI도 알아야 되고 이런 굉장히 미래 역량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문해력과 리터러시 같은 거고, 글을 깨치고 읽는 것과 미래 역량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글을 읽고 깨치지 못한 미래 역량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이 이제 민주주의와 리터러시인데, 이게 리터러시라는 게 굉장히 개념력이 넓고 다양한 학문적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학자들이 세계에서 리터러시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조금 흥미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민주주의와 어떻게 좀 연결될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인데, 다음에 트위터 글 중에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SBI 성격 테스트는 세계 3대 소셜미디어 이용자 200만 명의 좋아요를 받아 과학적 도구로 관주되고 있다.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200만 명 좋아요 받았다고 그게 어떤 과학적 근거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정보들을 보면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들이 와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느낌들이 팍 오시는데, 그런 느낌들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FDA 식품 라벨링 규정에 의하면 음료 100ml당 4kcal 미만이면 0칼로리라고 표기할 수 있다.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 들어보세요. 5명, 없다. 15명. 나머지 100명은 뭐예요? 뭐래도 찌그러지라니까. 자, 요거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쵸? 이 자체로는. 물론 이제 이것이 진짜 그런가 아닌가의 팩트 체크는 해봐야 되지만, 이 자체로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FDA라는 것이 굉장히 공인된, 뭐 세계 음식 관련해서는 뭐 거의 저 기준을 따라가니까 그 공인된 기관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AI 전문가 김성인 박사가 로마 여행 중 관찰한 내용에 따르면 고대 로마인들은 수학적 사고에 특히 강했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 짰나? 지금 다 묻어가시는 거죠, 거의? 자, 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자, AI 박사가 수학적 사고, 더군다나 고대 로마인, 그리고 그걸 언제 깨달았는가? 여행 중에. 자기가 로마에 여행을 간 거야. 근데 거기서 그냥 여행 중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런 글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 디지털 공간에. 아까 앞에서 이상학 교수님께서 AI가 엄청난 테크놀로지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확인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술 가기 이전에 엄청나게 이렇게 조잡한 수준에서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그거에 속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사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볼게요. 로고 코스메틱스의 실험 결과는 자사 제품이 타사 제품에 비해 피부 미백에 유독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다.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러죠? 내가 내 회사 제품을 실험하면은 바이어스, 편향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건 공인된 기관에서 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어떤 공인된 학술지나 이런 데 출판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게 돼야 됩니다. 그 과정이 거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미백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런 거 보시면은 한 번쯤 이제 클릭하고 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정보를 대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태도, 의지, 의식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이. 제가 다음 퀴즈를 한번 더 가져왔어요. 두 후보의 지지율 그래프를 비교적 제대로 읽은 것은 1번,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대략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맞아요? 틀려요? OX. 자, O 손 들어보세요. 1명, X. 3명, 나머지 140명은 뭐예요? 자제분들한테는 그 시험 보면은 찍기라도 하라 그러면서.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저 그래프 빨간 선과 파란 선을 보면은 대체로 간격이 처음하고 끝에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숫자를 보십시오. 실제로 퍼센티지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 정보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겁니다. 2번, B 후보의 지지율이 A 후보의 지지율을 역전하기 시작했다. 역전했어요, 안 했어요? 뭘 근거로요? 자, 역전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선이 서로 교차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중간에 숫자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역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저 그래프에 보면은 저 글씨가 있죠. 대역전의 시작. 저런 거를 보고 역전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카톡으로 돌리는 거예요. 역전을 했대. 역전을 하기 시작한대. 이렇게. 그럼 그게 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A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퍼센티지가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많이 그래프에 혼동이 되기 때문에 선에, 근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잘하시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거 그래프를 강연할 때 굉장히 많이 썼는데 제일 정답률이 높습니다. 4번. 7월 4일에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이미 10% 이하로 떨어졌다. OX. X. 왜 X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수치가 맞다면 7월 7일 지지 후보를 밝힌 사람들의 비율이 감소했다. 자, 이건 맞아요. 왜 맞는가? 두 퍼센티지를 더하면은 숫자가 적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선거가 혼탁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밝히지 않은 사람의 수가 많아진 거죠. 자, 그러면 지금 1, 2, 3, 4, 5번 보기를 보고 우리가 이 그래프를 봤는데 제가 답이 5번이라 그랬잖아요. 1, 2, 3, 4번은 다 틀리고. 그렇죠? 5번이 답인 이유는 7월 7일 지지 후보를 밝힌 사람들의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고 수치가 맞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는, 자 보세요. 이 그래프는 굉장히 다양한 기호로 표현되어 있어요. 기호라는 건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자, 우리가 리터러시라는 거는 뭐냐면은, 문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사인 메이킹 시스템을 읽어내고 풀어내는 것을 리터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인 메이킹 시스템, 우리가 읽고 있는 현대 근대 사회는 상징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게 언어이든 문자이든 시각적인 것이든 영상적인 것이든 인포그래픽이든 어떤 것이든 상징 체계로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내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것을 상징 체계, 그러니까 그 의미를 표상하는 것을 우리는 기호라고 얘기를 해요. 사인. 이 사인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사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기호가 있나요? 문자가 있죠. 문자, 대역전의 시작, 7월 4, 월, 일, 기관, 문자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호가 있습니까? 숫자 있죠. 7, 4, 날짜도 있고 퍼센트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 알파벳도 있어요. 영어, A, B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것도 있죠. 선, 그래프 선. 자, 그래프라는 거는 시각적이면서 동시에 공간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기울기가 있고, 그렇죠? 여러 공간들이 나누어져 있죠. 이게 그래프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기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정보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는 근본적으로 그 기호들 간에 일치점이 없습니다. 즉, 그래프 선으로 나타내는 정보하고 글자로 나타내는 정보하고 숫자로 나타내는 정보 간에 전혀 그 정보들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자, 이 정보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거의 답을 드렸는데 이 자료는 얼마나 믿을 만한가? 1번 믿을 수 있다,
2번 믿을 수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1번 믿을 수 있다. 2번 믿을 수 없다. 잘 모르겠다. 왜 잘 몰라요? 아니 여태 이게 뭐 이상하다고 막 그렇게 해놓고 왜 잘 모르시는 거죠? 왜요? 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여태 읽으면서 자, 저게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어. 그래갖고 정보들 간의 일치점이라는 게 없어. 자, 이것은 무슨 어떤 정보가 허위 정보예요, 기본적으로. 이 정보는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자체의 일관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보는 허위 정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잘 분석해 놓고 상당한 정도의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뭐 선거 때나 뭐 사회 경제적인 쟁점이나 이슈나 이런 글들을 보면서 그 글들을 막 우리가 읽고 막 따지고 뭐 거기서 뭐 반대도 하고 막 화도 내고 막 이래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EBS에 하게 되면서 성인 350명 대상으로 이제 퀴즈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특히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이제 통계 결과를 좀 보여주는데,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자, 350명, 그러니까 20대에서 40대 한국 성인 350명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풀게 했는데, 350명 중에 문제 1, 그러니까 아까 그 그래프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뭐가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한 사람이 90명이었어요. 350명 중에 90명. 20대에서 40대. 전부 다 대졸 이상. 자,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두 번째. 그래서 이 정보를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는가. 아까 5번, 보기 5번을 맞히고, 그 다음에 그건 믿기 어려워.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350명 중에 22명이었습니다. 7.8%인가 그래요. 8%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를 보고 그 정보를 깊이 있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판단한 후에 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과연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우리가 글을 못 읽나요? 숫자를 못 읽나요? 그래프를 못 읽나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그래프나 정보나 자료 같은 것들을 매우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고 타성해져서 늘 그런 방식으로 읽는 습관이 너무 우리 몸에 젖어 있는 것이에요. 관성적으로 읽고 늘 하던 방식대로 읽는 거. 그러니까 사실 리터러시라는 게 의식의 과정이에요. 매우 실천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해력 리터러시는 읽고 쓰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읽고 쓰는 태도이고, 그것은 읽고 쓰는 실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읽고 쓰는 실천이 왜 중요한가? 이제 설문했을 때 나는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하고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 간의 평균 점수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글을 잘 읽어, 나는 정보를 잘 판단해, 근데 실제로 점수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전부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글 읽고 있는 걸 착각하고 있다. 이게 왜 민주주의에 관련되는가? 민주주의는 관람 경기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막 플레이가 뛰고 있고 내가 그걸 지켜보면서 박수치고 욕하고 이런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내가 참여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매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잘 읽고 잘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울로 프레이리가 브라질에 석학이 있고 해방 리터러시 연구의 어떤 아버지 같은 분인데, reading the word and then reading the world.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 것이 세상을 읽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읽고 자료를 읽고 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그 과정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드리면, 글을 읽고 쓰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책을 읽다가 던져버리고 인터넷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읽기와 쓰기는 우리의 사회를 바꾸는 영원히 녹슬지 않는 도구입니다.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텍스트를 읽는 방식이, 텍스트를 쓰는 방식이, 의미를 디자인하는 방식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밀려와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질문과 회의는 우리를 각성하게 하는 기제입니다. 변화는 바로 이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읽기와 쓰기는 세상을 바꾸는 리터러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